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강의임으로써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호텔 황제 숙박업 창업 시 유의사항 이렇게 했고요. 지금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하시는 우리 고객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애독자 여러분께서 꼭 필요한 내용이십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말이죠, 여러분께 아주 엄청난 팁을 또 많이 드릴 겁니다.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하셔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우리 고객님, 예비 창업자 여러분, 또 애독자 여러분께서는요, 끝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요. 필요한 내용은 메모도 하심으로써 향후에 취득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 고객님을 모시고 중개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기 자본 말이죠. 자기 자본 기준 5억 미만은 모텔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3억이든 2억이든 투자하셔서 취득할 수는 있겠으나 평균 수익률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물건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분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 폭탄 돌리기예요. 그 누구의 어떤 사람의 말에 사탕발림에 속으셔가지고 괜히 사셨다가는 이거 진짜 애물단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억 미만을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5억 이상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타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게 오히려 현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억은 투자하셔야 된다.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하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고객님을 비율로 보시면 한 30% 정도 됩니다. 굉장히 퍼센트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자본이 5억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자기 목숨과도 같은 금액입니다. 5억이. 물론 100억을 투자하시는 분도 또 같겠습니다만, 그래서 5억을 투자하시고 저에게 의뢰를 주시게 되면 제가 새벽에 좀 잠을 설칩니다. 이분께 과연 맞는 모텔이 무엇인가 계속 머릿속에 분석하다 보면은 새벽잠을 좀 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억을 투자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니즈도 가장 많고요. 욕구도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도 제일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억에서 10억 미만을 투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한 20% 정도 이렇게 계시고요. 그 다음에 10억을 초과해서 자기 자본 기준 20억 미만을 투자하시는 고객님께서 또 한 20%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억 이상 초과해서 투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한 40% 정도 되는데, 이 40%는 20억에서 30억, 30억에서 40억, 50억 이상, 100억 이상, 500억 이상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시는 분이 바로 5억입니다. 5억.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해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5억이든 10억이든 10억에서 20억, 20억 이상 고객님께도 역시나 많이 똑같은 내용의 설명입니다. 단지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샘플로 이렇게 사례로 물건 2개를 제가 이렇게 먼저 판서를 해놨는데요. 이 물건 2개를 A, B 물건을 비교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다른 고객님도 역시 같이 들으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저에게 전화가 참 많이 옵니다. 고속도로 운전하다가도 전화 오면 상담을 해드리고요. 식사를 하다가도 전화 오면 상담도 해드리고요. 고객님과 상담하는 도중에 전화 오면 제가 메모를 해놨다가 미팅이 끝나면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충청도에 계십니다. 충청도 우리 고객님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깊이 있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운영 중이에요. 모텔을 현재 운영 중이시고요. 추가로 하나 더 취득하려고 하십니다. 두 개를 보유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자기 자본은 7억을 투자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상관이 없답니다. 어느 지역에는 상관이 없고 수익률만 높으면 된답니다. 월 매출은 어느 정도 원하십니까? 일단 운영하고 계시고 있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죠. 월 매출은 7천만 원 이상 원하고요. 그 상권 내에서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는데 그 상권 내에서 1등 모텔을 원하신답니다.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제가 한 1분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그 고객님께. 고객님,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게 맞으십니까? 예, 맞답니다. 그런데 자기 자본 현금을 7억 투자하시면서 이런 조건에 맞는 물건이 있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없으니까 전화한 거죠. 그러니 없으니까. 찾기가 귀하니까 호텔 황제에게 전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물건은 말이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물건은. 근데 그 물건을 어느 사람이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 뿐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매출을 정확하게 오픈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느냐. 이 차이지. 남들이 안 갖고 있는 물건을 다른 중개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약간 뭐 한 20% 정도, 30%는 있습니다. 그런 물건이. 남들은 70%밖에 없는데 저는 거기에 플러스 30%를 해서 100%의 물건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건 맞는데 말이죠. 이런 터무니없는 조건에 맞는 물건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분이 처음 창업하시는 분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네, 충분히 7억 투자하셔서 월 매출 7천만 원 이상 그 상권 내에 1등은 모텔을 원합니다. 호텔 관계님 중개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합당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기 자본 7억을 투자해서는 월 매출 7천만 원 나오는 거는 일단 없습니다.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7억을 투자해서 그 상권 내에 1등하는 모텔은 취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 자본 7억에 맞는 그 큰 울타리를 제가 이제 좀 브리핑을 해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고객님께 타당성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고객님께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 제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니즈가 부합하는 경우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디테일하게 상담해드리면서 물건을 이제 같이 분석하면서 제가 보고도 드리고, 또 궁금한 거는 제가 또 상담도 해드리고 그러는데요. 이런 물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건을 사시려면은요, 한 7, 8년, 10년 기다리면 살 수도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그동안 7, 8년 동안, 10년 동안 뭐가 발생이 됩니까? 기회비용이 발생이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터무니없는 물건을 여러분께서는 구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호텔 황제의 강의를 듣는 애독자 여러분이시라면 이런 터무니없는 물건을 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2021년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가장 많이 강조드렸던 게 자기 자본 5억 기준입니다. 자기 자본 5억 기준으로 월 매출 3,500만 원이면 좋은 물건이다. 이런 물건은 검증이 됐다. 그러면 취득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소개를 안 하더라도, 제가 중개를 안 하더라도 어떤 그 여러분께서 믿을 만한 조력자분들이 또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물리적 하자 없고, 물리적 하자는 뭡니까? 누수나 뭐 배관이나 그 다음에 어떤 보일러나 이런 물리적 하자가 없고,
그 다음에 권리의 하자, 뭐 경제적 하자 없이 월 매출이 3,500만 원 정확히 증빙이 가능하고 증빙이 된 물건이라면 여러분 5억 투자하셔서 말이죠. 오토로 직원 4명 구하셔서 청소 2명, 카운터 2명, 월 매출 3,500이 나오면 이게 좋은 물건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런 물건을 브리핑 받으셨다면 확인이 됐다면 취득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2018년, 2019년도에 이렇게 보시면 약 한 2년 전 이렇게 되는데요. 1년에서 2년 사이에 자기 자본 기준 5억을 투자하시면 말이죠. 매가로는 얼마냐? 매매 가격은 약 한 20억 미만을 취득하셨고요. 그 다음에 5억이면 월 매출 3,500만 원이 나오는 물건을 취득하셨고 월 순수익이죠. 월 순수익이 1,000만 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물건을 취득을 할 수 있었는데 2020년이죠. 작년에 2020년에 우리가 거의 경제 위기가 한번 닥쳤죠. 지금도 현재 시점입니다만 그래도 타 사업에 비해서 호텔, 모텔 사업은 그동안 꾸준히 제가 2018년부터 여름부터 이제 유튜브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코로나19가 오기 한 1년 6개월 전부터 제가 동영상을 여러 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업로드한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한 2년 6개월 전에 한 동영상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해줬던 내용이 있습니다. 월 매출에 대해서 관광객을 몇 프로만 받아야 된다. 카드 비율, 소셜 비율, 현금 비율, 대실 매출, 숙박 매출, 객실 단가, 대실 단가 이러한 월 매출을 분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 그런 방법 중에서도 어떻게 운영을 하셔야 된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 2개. 친절, 청결. 이 2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가면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우리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제가 2년 6개월 전부터 끊임없이 강조했던 내용이니까는요. 한번 오래된 동영상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작년에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작년에 타 사업에 비해서 호텔, 모텔은 손익분기점을 제가 강조한 대로 운영했던 분들은요. 손익분기점을 다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매출은 하락은 했습니다. 하락은 했을지언정 매출이 하락하면서 그만큼의 순수익도 하락했겠죠. 그렇지만 손익분기점은 다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건은 부동산은 급매가 나올 수가 있겠으나 호텔, 모텔은 아주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물건인 이상은 급매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지금도 수익률은 떨어져서 그렇지 운영은 되고 있거든요. 손익분기점은 무조건 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공시지가가 상승했어요. 세금일 더 세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더 높아지죠. 그래서 2020년도에 보시면 작년을 보시면 매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매매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어요. 매매 가격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20억 미만으로 모텔을 취득하시면 월 매출 3,500이 나오고 월 순수익이 1,000만 원 이상 누릴 수 있는 물건을 자기 자본 5억이면 취득했는데 말이죠. 작년에는 매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상승했기 때문에 5억을 투자해서 매매 가격이 약 3억 정도 이렇게 주셔야 모텔을 취득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월 매출이 3,500만 원, 그나마 3,500만 원. 월 순수익이 이제는 좀 하락했습니다. 얼마? 800에서 1,000만 원. 이때는 최하 1,000만 원 이상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하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가는 거죠. 최고점은 아닙니다만 거의 최고점이 1,000만 원 아니고 이거는 최저점이 1,000만 원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똑같은 5억을 투자했는데 말이죠. 수익률이 하락했습니다.
매출은 똑같아요. 그렇죠? 매출은 똑같습니다. 왜? 3,500에 나오는 물건을 사셔야 되니까. 이 기준점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런데 순수익은 하락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한 3억 정도를 더 주셔야죠. 3,500에 나오려면. 그러면 3억을 우리가 자기 자본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대출금이 3억이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출금 3억을. 대출금 3억을 더 받게 되면 한 달의 이자가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고정비용으로 잡히는 거죠. 그렇죠? 예. 3억에 대한 한 달 이자가 봤을 때 한 200만 원 정도, 이 정도 더 나온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익이 이만큼 하락했다. 고정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비 초보 창업자 여러분께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물건이 신축 물건이에요. 신축 모텔이나 호텔. 그렇죠? 신축 모텔이나 호텔은 첫 번째 물리적 하자가 없을 확률이 높죠. 건축만 제대로 했다면. 예, 그래서 물리적 하자가 없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 왜? 감가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시세 차익을 보기도 좋다. 역시 고객님을 유치하기도 좋다. 리모델링이 된 물건보다, 리모델링이 할 물건보다 신축 모텔을 고객님들이 선호하시니까 매출을 올리기가 그만큼 수월하다는 거죠. 그런데 신축 모텔이나 단점은 뭡니까? 자기 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왜? 가격이 비싸니까. 자기 자본 5억으로서는 신축 모텔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기 그 땅끝 마을에 가도 말이죠. 자기 자본 5억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땅값이 아무리 싼 그런 모텔을 하더라도. 왜 그렇습니까? 건축 비용이 신축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본 5억으로는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원시 취득자가 원가 이하로 팔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물건은 이제 경매에 나온 물건이죠. 경매. 경매에 나온 물건인데 이분이 너무 자기 자본이 적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축을 했습니다. 이자 비용 감당이 안 돼요. 공사 비용 감당이 안 돼요. 막 유치권 들어오죠? 장업 못 합니다. 그리고 영업을 해본 경험이 없죠? 한 3개월 동안 정점을 찍지를 못해요. 3개월은 좀 무리한 기간이죠. 한 5, 6개월은 영업하셔야 되는데 최소한.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우리가 미납, 체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경매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물건은 저한테도 리스크가 큰 물건입니다. 5억 주고 사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데, 그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수익 발생되지 않는데, 그러면 최악의 경우 말이죠. 제가 현금 5억을, 내가 까먹었다. 내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가 5억 손실 봤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5억만 손실이 봤다면. 그런데 미상환원금, 대출금을 제가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40억이면 35억 미상환원금, 5억은 내 돈 들어갔으니까 35억을 내가 그거 갚아야 돼요. 35억인데 경매 낙찰이 만약에 20억이 됐다. 그러면 이제 15억이 남는 거죠. 10억을 내가 죽을 때까지 갚는 거예요. 내가 못 갚으면 내 자식들이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물건은, 경매에 나온 물건은 저도 취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물건 여러분께 절대 브리핑 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서 리스크가 적은 물건이 리모델링이 된 물건을 취득하셔라, 이렇게 일관성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리모델링이 된 물건은 리모델링이 된 시점부터, 그래서 한번 그려볼까요? 리모델링이 된 시점, 한 리모델링이 6개월 전에 됐다 하고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1월 달이죠. 여기가 8월 달입니다. 작년 8월 달. 이때 리모델링이 완료가 됐어요. 쭉 6개월 이상 이제 운영을 해서 이때 매출 자료를 우리가 증빙할 수 있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출이 얼마가 나왔는지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크를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을 그나마 리스크가 적은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18년 연말부터 지금 매가가 상승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2021년 1월 달에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이 매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현재 소유자가 15억의 모텔을 취득해서 5억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럼 이분 원가가 얼마입니까? 20억에 15억에 우리가 취등록세가 한 7,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21억이라고 한번 할게요. 원가가 21억이다. 그럼 이런 분들이 이거를 30억에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중개시장의 매물을 30억에 내놓고 있어요. 9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내놓으려고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물건을 30억에 누가 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도 이거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 현재 소유자들이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30억이 아니면 27, 8억 이 정도 내놓고 있습니다. 안 사 나오면 말아라 이거예요. 왜? 지금도 수익이 나오니까.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매가는 좀 깎이겠죠. 조정은 되겠으나 이렇게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은. 네. 그래서 지금 5억을 투자하셔서 말이죠.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하셔서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 중에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 월 매출 3,500 나오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금이 상승한 건 둘째 치고요. 융자가 그만큼 안 나오니까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5억으로서는. 취득한다 하더라도 대출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작년 가을부터 조금씩 이제 강조드리는 게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셔서 없지 않아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제일 큽니다. 근데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셔서 리모델링을 하셔서 조력자인 저의 도움을 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매출을 올려놓으시면 이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제가 꾸준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A 물건도 그렇고 B 물건도 그렇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네,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이 아니에요. 필요한 물건 중에 어떠한 수익률이 있고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이제 비교 분석을 해드리려고 A, B 물건을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제가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께서 하나씩 제가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 매출 3,500이 나오는 물건을 취득하셔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하고자 하시는 우리 고객님께서는 월 매출 3,500이 나오는 키워드 딱 그게 가장 상단에 있어야 돼요. 가장 상단에. 이게 가장 상단에 있고요. 나머지 파생되는 부분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조건이 안 맞더라도 월 매출 3,500이 정확히 나온다면 그 물건은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요.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하시는 분이 요구도 제일 큽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구도 제일 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굉장히 좀 설득하기 어려운 그런 고객님도 때로는 계시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맞는다면 한 10가지는 여러분께서 좀 양보하실 줄도 아셔야 돼요. 10억을 투자하고 20억을 투자하고 30억을 투자하시는 분의 니즈가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께서 5억을 투자하시는 고객님께 10억을 투자해서 살 수 있는 물건을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오늘 당장 계약하자고 합니다.
50억을 투자해서 살 수 있는 분들의 살 수 있는 모텔을 제가 25억이 있는 고객님을 모시가서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지금 은행에서 바로 입금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계약서 쓰자 그래요. 가계약금 1억 지금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매도인 계좌번호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덤벼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하실 때 월 매출 3,500만원,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이런 물건을 있다면 무조건 취득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위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A 물건은 천안에 있는 물건이고요. B 물건은 제천에 있는 물건입니다. 충북 제천에. 사용 승인일은 1999년 9월 14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죠. 네. 제천 물건은 B 물건이라고 볼게요. 2001년 12월 5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A 물건이 내용 연수가 더 오래됐죠. 네. 층수는 1층부터 6층까지, 1층부터 7층까지. A 물건은 대지 면적이 506제곱미터, 153평이고요. B 물건은 552제곱미터, 167평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B 물건이 대지 면적은 조금 더 높네요. 넓습니다. 연면적은 1322제곱미터, 400평이고요. B 물건은 1164제곱미터, 352평입니다. 연면적은 A 물건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넓습니다. 매가는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네,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26억, 13억 5천만원. 지경 같고요. 네. 최대 이용자 26억. 매가의 100%만큼 최대 이용자 나오는 거고요. 역시 B 물건도 매가 13억 5천, 최대 이용자 13억 5천에 매매 가격만큼 최대 이용자가 100%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물건의 공통점은 말이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리모델링 필요 물건이고요. 두 번째는 감정가 이하 물건이고요. 감정가 이하라는 건 여기는 감정가가 26억 이상이고요. 13억 5천 이상이라는 거죠. 취득 원가 이하. 취득 원가 이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취득 원가 이하인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죠. 네. 뭐 절세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융자를 받는 데 있어서 장점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죠.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융자가 매가의 100%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실인수가 공통된 요건이죠. 5억입니다. 5억 같고요. 월 매출은 현재 A 물건은 3,500, B 물건은 2,800. 그래서 A 물건이 상대적으로 월 매출 한 700만 원 정도 더 나오나요? 700만 원. 그렇죠? 네. 객실수 34개. 객실수가 한 4개 정도 더 많네요. 4개 정도. B 물건은 30개. 주차 대수 뭐 거의 비슷하고요. 용도 지역도 동일합니다. 일반 상업지역. B 물건도 일반 상업지역. 공시지가 한번 볼까요? 공시지가. 공시지가 A 물건은 제곱미터당 127만원, 평당으로 환산하시면 419만 8,347원이고요. B 물건은 40만 2,200원입니다. 평수로 환산하시면 132만 9,587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3배 정도. 네.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A 물건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가가 거의 2배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 하면 말이죠. 특히나 호텔의 모텔의 부동산 가격은 호텔 가격은 뭡니까? 토지 가격, 그 다음에 건축물 가격, 그 다음에 호텔 모텔은 유체동산의 가치가 또 이렇게 또 포함이 좀 되죠. 근데 이 중에서도 이 부동산의 이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토지와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토지 가격이. 그래서 A 물건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B 물건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 높거든요. 그래서 매가가 거의 2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건물의 감가는 오히려 B 물건보다 더 높게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 그래서 토지 가격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뭐 비슷하죠. 대지 면적도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죠, 여러분? 대지 면적도 14평 정도밖에 차이 안 나죠. 네, 그런데 여기가 A 물건이 매가는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2배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된 이제 내용을 보셨고요. 여러분께서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하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니즈를 제가 종합한 결과 본 물건과 비교 분석을 하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객님께서 내가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데 강남 인근에 내가 모텔을 하나 사고 싶다. 모텔 좋은 거 있나요? 그러시면 고객님 자기 자본은 얼마 투자하실 예정이시죠? 5억 투자하신답니다. 이 니즈에 맞지가 않는 거죠. 예. 저도 강남에 5억을 자기 자본 투자하셔서 취득할 수 있는 모텔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고객님께 열심히 브리핑 드려서 좋은 물건 취득해 드리면 저도 기쁘죠. 그런데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역인데요. 지역. 맨 위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하시는 분은 지역은 말이죠. 굉장히 폭넓게 보셔야 돼요. 폭넓게. 자기 자본이 적을수록 지역은 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리모델링 한 물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죠. 이렇게 융자가 잘 나오는 물건이 많이 없습니다. 그 물건 중에서도 10개 중에 거의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천안이고 지역이 제천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제천에 이 물건을 찾으려고 헤매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물건이 딱 나오면 이 물건이 매도인의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봤을 때 취득 원가 이하로 진행하고 있구나. 그러면 감정가만 제대로 나오게 되면은 리모델링만 한다면 융자가 100% 나오겠네. 그러면 자기 자본 5억이 있는 우리 고객님께서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요건이 부합되는 물건이 말이죠. 우리 고객님들이 원하는 지역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자할수록 지역은 넓게 보셔야 된다. 넓게 보셔야 된다.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물건만 보시면 물건을 찾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용 승인일 같은 경우 제가 작년 봄인 것 같아요. 한 1년쯤 전에 안양에 거주하고 계시는 사모님께서 계셨는데 이분이 원룸을 매도하셨어요. 자기 자본을 5억이 있답니다. 모텔을 하나 사고 싶대요. 원룸보다는 모텔이 수익률이 좋으니까. 지역은 어느 지역을 원하십니까? 자기가 본인이 안양에 거주하기 때문에 안양 인근에 있는 모텔이면 좋답니다. 근데 안양이 여기도 땅값이 좀 만만치 않거든요. 안양에 입지하고 5억을 투자해서 살 수 있는 물건을 제가 브리핑을 드렸어요. 그 물건이 1990년도에 지어진 물건이거든요. 이 사모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네. 그렇게 오래된 물건 말고 가장 최근에 지은 한 2, 3년 이내에 지은 물건을 좀 구해달라. 사모님 그런 물건은 없습니다. 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건물의 감가가 많이 발생이 돼야 매가가 하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내용 연수가 좀 오래된 물건을 취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1990년도부터 2000년 초반 이 사이에요. 1980년도 건물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물건은 제가 가급적 브리핑 드리지 않습니다. 1980년도까지 가면 좀 위험해요. 어디가 위험합니까? 배관 자체가 좀 위험합니다. 오폐수관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90년도 이후로 내용 연수가 된 물건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내용 연수가 너무 오래됐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매가가 낮아야 5억으로 이렇게 취득할 수가 있죠. 네. 이 물건이 말이죠. 만약에 A 물건이 매가가 26억인데요. 이 취득 원가 이하가 아니라면 최대 융자 26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최대 융자가 감정가 이하라 하더라도 원가 이하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조건이 빠진다면은 최대 융자 26억까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물건은 5억으로 취득할 수가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취득 원가 이하로 진행하기 때문에 대출금이 잘 나와서 시리즈가 5억으로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용 연수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층수는 그렇게 큰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 층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대지 면적. 대지 면적도 말이죠. 어떻습니까?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하시면서 땅값이 비싼 데는 땅이 좁을 수밖에 없겠죠. 땅값이 싼 데는 땅이 넓을 수밖에 없겠죠. 네, 간단한 이치입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 자기 자본 5억 투자하셔서 대지 면적 한 50평, 60평이면 굉장히 넓은 대지를 취득하시는 거예요. 네. 역세권에서 자기 자본 5억 투자하시는데 대지가 막 100평짜리 이런 거는 취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쩌다 자기 자본 5억으로서 월 매출 3,500이 나오는 물건은 수도권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월 매출 3,500의 요건에 충족한다 그러면 지방으로 무조건 내려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연면적 어떻습니까? 연면적. 연면적도 말이죠. 네. 연면적을 보실 때 객실 평수를 좀 보실 줄 아셔야 되겠죠. 객실 평수. 객실 평수. 다시 한번 공식을 말씀드려 볼까요? 연면적 앞에, 연면적 앞에, 여기가 300단이죠? 여기는 400단이고요. 예. 연면적 앞에, 여기처럼 좋은 비교가 되겠네요. 4자가 앞에 있고요. 여기 3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객실 평수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넓다. 400평인데 객실이 34개다. 그러면 넓다. 현장에 안 가보셔도 객실 평수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300평인데 객실도 30개짜리 33 좀 같습니다. 그런데 350평이죠. 300 뭐 10평 20평이 아니고 30개인데 350평이다. 그러면 보통이구나. 객실 면적이 보통이구나. 넓은 편도 아니고 좁은 편도 아니고 보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연면적이 600평인데 객실이 45개예요. 그러면 앞에 6자인데 여기가 6자가 아니고 4자잖아요. 그럼 2개가 차이가 나죠. 그러면 객실이 여기 엄청 넓은 겁니다. 엄청 넓은 거예요. 연면적이 230평인데 객실이 30개입니다. 30개. 오히려 객실 수보다도 연면적 앞에 숫자가 더 적죠. 이거는 내용 연수가 오래된 거예요. 엄청 오래된 거. 옛날에 지난 과거로 가면 갈수록 건폐율 용적률이 낮죠. 현재 시점으로 올수록 건폐율 용적률이 높습니다.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객실 30개인데 앞에 2자다. 연면적이 230평이다. 그러면 내용 연수도 오래됐고 객실 평수가 일반적인 객실 평수보다 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가보셔도 기본 빵이다. 네, 이렇게 또 호텔 황제가 임장을 엄청나게 많이 다녀본 결과 가장 여러분께서 평가하기 쉬운 팁을 제가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호텔 황제의 이렇게 강의를 듣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는요, 현장에 안 가보셔도 많은 걸 이런 정보를 취할 수 있다는 거
또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연면적까지 살펴봤죠. 그 다음에 매가는 말씀드린 대로 토지 가격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한다. 토지 가격의 평수,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매가는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내용연수가 오래될수록, 이렇게 한번 볼까요? 건축물의 내용연수가 오래될수록 매가는 하락하겠죠? 매가는 하락하겠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연면적이 넓을수록 이거는 매가는 상승하겠죠? 연면적이 넓다는 거는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기 때문에 매가가 상승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유체동산 있죠? 유체동산도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느냐, 리모델링 한 지가 오래됐느냐.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다. 그러면 매가의 플러스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하겠죠. 리모델링 한 지가 한 5년 됐다. 근데 수리수선 한 번도 안 하고 아주 거칠게 관리를 했다. 그러면 매가의 하락 요인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매가는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월 매출에 의해서도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최대 용자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 용자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최대 용자. 최대 용자는 최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최대 용자는 이금융이에요. 이금융. 여러분, 최대 용자는 이금융.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가장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말이죠. 대출금, 그 다음에 이자율. 대출금과 이자율에서 파생되는 이자액. 매월 월 이자액. 이걸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 제가 한 400개 이상 정도 동영상을 올려놨는데요. 한 50개 이상만 보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거든요. 한두 개 보고 저에게 전화 오신 분들은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시더라고요. 이 최대 용자 이금융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4%에서 5%입니다. 4%에서 5% 이렇게 되시고, 신용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로 용자를 받아야만이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매가가 매매 가격이 20억입니다. 20억이면 용자를 16억을 받고, 용자 16억을 받고 자기 자본 1억을 4억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취등록세 세금 1억 이렇게 하면 딱 5억이죠. 이렇게 하면 5억입니다. 16억을 받아야 돼요. 이 16억이 최대 용자예요. 최대 용자. 최대 용자는 이금융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죠.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 지급액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억을 갖다가 1금융으로 용자를 받는다. 1금융. 16억이면 이게 80%죠? 20억에 80%니까 16억이 나오는데, 1금융 같은 경우는 한 60%밖에 안 나와요. 60%. 그럼 12억이죠. 12억. 그럼 자기 자본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8억, 9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9억이 있어야 20억에 해당되는 모텔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1금융으로 용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면 9억이 있는 우리 고객님들께서 20억짜리 모텔을 취득한다고 그러면 제가 말리죠. 왜? 아니 9억씩이나 투자하시면서 왜 20억짜리를 모텔을 사려고 하시느냐. 최소한 30억에서 35억짜리 이금융을 통해서 이렇게 취득하시면 수익률을 더 높게 누릴 수가 있는데, 이자율보다는 수익률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상계 처리를 해도 수익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취득을 하셔야지 왜 현금 9억을 투자하시면서 왜 20억짜리 모텔을 취득하시느냐. 제가 반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제 고객님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이 대출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줄 아세요. 1금융에서 18억씩 이렇게 나오는 줄 압니다. 절대 그런 구조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호텔이나 모텔을 사실 때 1순위로 보셔야 될 게 바로 대출금이에요. 대출금. 그거는 이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 그 다음에 현재 사업자 여러분께서 1개, 2개 모텔을 취득하시고 3개를 취득하신다. 또는 2개째 취득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이금융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세요. 왜? 본인이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평생 사시면서 말이죠. 이 모기지론, 예. 주택을 사시면서, 아파트를 사시면서 이 모기지론을 통해서 대출금을, 그렇게 좀 많이 받아본 것 위에는 진짜 뭐, 100만원, 몇천만원 받는 것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20억짜리 모텔을 취득하시면서 막 16억씩 대출을 받는다고 하시면은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거든요. 예, 그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여러분께서 진정한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4%에서 5%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대, 5%대. 5%. 이자액 같은 경우는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지금 26억 융자 받으시죠? 26억 융자 받으시면은 이게 칠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금액만 적어볼게요. 한 달에 이자가 1,061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시는 거고요. 26억 융자 받으시면은요. B 물건은 융자를 13억 5천 받으시죠? 거의 뭐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한 반절 정도 되겠네요. 네, 540만 원입니다. 540만 원에 이렇게 이자를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대출금이나 이자율이나 월 이자액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크게 부담 가지시면 안 됩니다. 네, 안 가지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 월 매출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말이죠. 여러분께서 운영하시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매출 하락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호텔, 모텔에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만 이렇게 상주만 해주신다면 매출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놓아두셔도요, 직원들이 오토로 운영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은 항상 넘습니다. 내가 한 달에 순수익이 1,000만 원을 버느냐, 800만 원을 버느냐, 1,200만 원을 버느냐, 이게 관건인 거지. 한 달에 이자는 못 줄 정도로 매출이 안 나와서 고민한다,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말이죠. 여러분께서 딱 운영하시면서 길게는 석 달, 작게는 한 달, 딱 한 달 하면 이게 정산이 되잖아요. 네, 작게는 한 달, 좀 조마조마한다, 한 3개월 동안 여러분께서 운영하시면 한 방에 해소가 됩니다. 한 방에 해소. 네.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100일 잔치를 하죠. 여러분께서 창업한 시점부터 딱 100일만 지나시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러분께서 부담감은 말끔하게 해소가 된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 월 매출이 정확한 모텔을 취득해야 된다. 그 단서는 하나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월 매출이죠. 월 매출. 월 매출은 제가 계속 안 지우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했을 때에는 월 매출 3,500이 나오는 물건은 여러분 무조건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A 물건과 B 물건 모두 다 리모델링 5억 투자하는 겁니다. 5억. 네. 리모델링 5억을 투자하게 되면 A 물건, 천안 물건은요, 월 매출 5,500만 원. 네.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천 물건은 월 매출 5천만 원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월 매출은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왜? 여러분께서는 아직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운영한다면 한 6,500, 예, 그 다음에 한 5,500 정도는 좀 예상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처음 창업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천안 물건은 좀 낮게 잡았고요. 충북 제천 물건은 그나마 조금 중도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천안 물건은 여기가 밀집 상권입니다. 밀집 상권. 호텔, 모텔이 밀집되어 있고 유흥업소가 밀집된 상권이에요.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있는 상권이죠. 뭐 치열하다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쟁이 좀 있는 상권입니다. 제천 물건은 상대적으로 이게 분산된 지역입니다. 분산된 지역. 그래서 운영하기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축, 리모델링 완료 물건, 리모델링 필요 물건을 이렇게 분석해 드렸는데 이렇게 분석해 드릴 수도 있겠죠. 네. 밀집 상권에 입지하고 있느냐, 네. A 물건처럼 B 물건처럼 분산된 지역에 입지하고 있느냐, 또는 독점 상권에 입지하고 있느냐. 여기서 독점은 뭐 준독점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상권에 입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시는 건데, 여러분 그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실 때 어느 시점, 어느 기간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 저의 강의를 듣는 이런 시점이라면 그런 시점은 여기가 취득 시점이라고 보고요. 여기가 처분 시점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듣는 시점은 이 시점이 가장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 네, 준비하는 시점. 준비 기간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네, 준비 기간. 이 시점이 가장 많이 보실 거라 사료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점이죠. 시점. 시점이면 네. 여기가 이제 보유 기간이죠. 보유 기간. 그러면 준비 시점 1번, 취득 시점 2번, 보유 기간 3번, 처분 시점 4번. 어디 하나 소홀한 기간 시점이 없는데 말이죠. 호텔 황제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디일까요? 라고 저에게 여러분께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3번입니다. 보유기간.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 기간이. 이 보유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유기간 동안 원활하게 평균 수익률을 누리면서 원활하게 보유를 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도 하시고요. 지식도 습득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거고, 또 취득 시점,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하자 없이 또 계약서를 또 작성도 하셔야 되고, 또 처분 시점은 보유 기간을 완만하게 잘 보내셨다면 처분은 뭐 그냥 기본 빵이겠죠. 네. 보유 기간을 여러분께서 원만하게 잘 보유를 못한다면 처분 시점이 상당히 이 시점에 도래했을 때 좀 고충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보유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밀집 지역이냐, 분산된 지역이냐, 독점 상권이냐에 따라서 이 보유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얼마나 조금 더 이제 수고스러움이라 할까요? 이런 게 조금 차이가 많이 나겠죠. 호텔이나 모텔은 시설도 중요하고요. 친절도 중요하고 청결도 중요하고 이렇게 파생되는 게 단골 고객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월 매출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골라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친절입니다. 그 다음에 청결, 그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직원이죠. 직원의 뭐 이직률 이런 거. 네. 직원의 이직률이 높다. 그러면 꾸준히 월 매출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단골 손님의 니즈를 잘 아는 게 누굽니까? 파악하는 게. 친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친절이 별 5개면은 청결은 별 4개 반이라는 거예요. 이 직원의 이직률이 높은 데는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 내가 깊이 있게 설명 안 드릴게요. 사업을 해보셨던 여러분은 뭐 충분히 뭐 말씀 안 드려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청소할 때, 당번 생활할 때, 그 다음에 지배인 생활을 할 때 많았지 않습니까? 밀집 상권, 분산된 지역, 독점 상권도 제가 다 일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당연히 독점 상권에서 제가 일을 할 때 근무 기간이 가장 길었어요. 월급은 조금 적게 줍니다. 독점 상권이 밀집이나 분산보다는 월급을 조금 덜 줘요. 저도 좀 덜 받았습니다. 왜?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래도 업무량이 적어서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벌고 좀 편한데 일하는 게 솔직히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독점 상권은 직원 이직률도 낮고요. 독점 상권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독점은 말이죠. 손님들이 일단은 필요로 해서 찾아오시는 거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경쟁력이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뭐 시설을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청결, 친절이 이 두 가지만 딱 이게 완벽하게 구비만 된다면 시설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단골 손님에 대한 부담, 직원에 대한 이직률은 우리가 털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독점 상권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보유 기간 동안 독점 상권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누린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편안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토로 돌리시면서 항상 그래도 좀 불안하죠. 직원들한테만 맡기고 난 집에서 자려고 하면 좀 불안합니다. 스마트폰도 자주 켜보고 뭐 CCTV도 보고 객실 프로그램도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밀집 상권을 보유하시면서 2달이 쭉 자고 뻗고 주무시는 것과 독점 상권을 취득하셔서 보유하시면서 2달이 쭉 뻗고 주무시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직 여러분께서 피부에 잘 와닿지가 않으시죠. 네. 그런데 독점 상권을 취득하시고 나중에 향후에 또는 밀집 상권을 취득하시면 호텔 황제가 2021년 첫 특강에 나왔을 때 이 멘트를 했었는데 이때 피부에 와 닿는구나. 역시 호텔 황제의 말을 듣고 물건을 사기를 잘 했구나. 역시 나는 밀집 상권이 나에겐 적성에 맞아. 나는 오히려 밀집 상권이 적성에 맞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직원들 관리해서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더 나오더라. 독점 상권보다는 수익률이 더 나오더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잘 선택을 했구나. 나는 저렇게 치열한 경쟁이 있는 데보다 수익률은 조금 떨어질지언정 나는 완만하게 보유하면서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이 정도의 수익률이라면 나는 내가 맞는 니즈에 맞는 나는 모텔을 잘 취득을 했구나. 역시 호텔 황제가 하는 말이 맞았어. 그때 여러분께서 이제 피부로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집 상권이냐, 분산된 지역이냐, 독점 상권이냐 이렇게 각각의 조건이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께서 맞는 조건을 선택하시면 되고 저는 몸으로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초보 AB 창업자 여러분께 조금 수익률은 떨어지더라도 안전하게 운영하시기에는
독점 상권만한 모텔이 없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월 매출 말씀드렸고요. 이제 객실수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객실수. 이 객실수에 대해서 참 저는 여러분께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께서 왜 이렇게 객실수에 욕심을 내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운영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께서 왜 이렇게 객실수가 많은 걸 탐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탐낸다고 표현했죠. 객실수는 탐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자기 자본 대비 객실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 호텔이 100억짜리 호텔이 있는데 뭐 이 100억짜리 호텔이 객실이 30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00억짜리 정도 호텔이 되면은요, 최소한 객실수가 한 60개는 나와요. 정상적인 호텔이라면. 네. 예전에, 오래전에 지었던 거는 건폐율, 용적률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뭐 45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용적률, 건폐율을 적용을 했을 때 100억 정도 되면은 말이죠, 한 60개 이 정도 객실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객실수를 우리가 여러분께서 객실수가 많은 거를 좋아하신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같은 가격이면 객실수가 많으면 좋겠죠. 같은 가격이면 예를 들면 해당 상권에 A 상권에 매가가 똑같이 26억이야. 그쵸? 26억에 조건이 다 똑같아요. 모든 조건이 다 같아. 근데 객실수가 여기 40개예요. 그러면 객실수 34개짜리 삽니까? 40개짜리 삽니까? 그때는 당연히 40개짜리 사야죠. 그렇죠? 그런데 A 물건이 지금 취득 원가 이하로 진행하기 때문에 최대 용자가 매가만큼 100% 나온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현금 5억으로서 취득이 가능하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똑같은 상권인데 똑같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모텔은 취득 원가 이하가 아니고요. 그 매도인은 26억에 팔면 양도세가 나온답니다. 그 말인 즉슨 시세 차익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과 그 물건은 전혀 다른 물건이에요, 여러분. 그 물건은 사시게 되면 객실 40개인데 그 물건은 여러분 5억 가지고는 못 산다는 겁니다. 왜? 취득 원가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 수도 없어요, 그 물건은. 그래서 그러한 조건이면은, 같은 조건이면 객실수가 많은 걸 당연히 사셔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에 똑같은 부동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하시면서 객실수를 탐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객실 40개짜리를 사면 뭐 하겠습니까? 객실 40개짜리 사서 월 매출 3,500만 나오면 좋은 물건이라고 그랬죠, 제가. 객실 25개짜리를 여러분께서 취득해서 월 매출 3,500이 나오면 좋은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객실을 우리가 판매하는 비율이, 객실이 25개면은 회전율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회전율. 객실이 25개에 매출이 3,500이 나오려면 회전율이 80%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3,500이 나오겠죠. 객실 40개는 회전율이 한 60%, 50%만 나와도 3,500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는 객실만 40개 있는 거지 계속 판매가 되지 않는 방은 아예 10개씩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실제로 말이죠. 청주에, 제가 저저번 주인가요? 네, 청주에 한번 다녀왔는데 리모델링 할 물건입니다. 객실이 몇 개 있더라? 여기가 43개였나? 3개인가? 그래요. 네, 그리고 취득 원가 이하입니다. 뭐 조건은 좋아요. 좋은데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럼 리모델링이 해야 된다는 건 시설이 노후화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경쟁업소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말이죠.
이 건물주가 1층, 2층, 3층, 4층, 5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2층부터 3, 4, 5층까지 객실이 만약 여기가 11개씩 있다면 44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44개. 그럼 2층에 11개, 3층에 11개, 4층에 11개, 5층에 11개 있죠. 1층은 객실이 없으니까. 이 건물주가 말이죠. 객실을 5층, 4층, 3층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굽니까? 카운트로 다시 내려와 가지고요. 27 객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사 이실 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모텔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층은 지금 현재 판매를 안 하고 있대요. 여기에 보일러도 안 넣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 이렇게 비어 있죠? 천정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2층이 가장 추워요. 겨울에는. 그래서 2층을 폐쇄를 시킨 거예요. 폐쇄를 시켜서 영업을 안 한다는 겁니다. 33개예요. 33개. 33개. 주말에도 33개 다 못 채운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좀 판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네,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매매 가격 대비 객실 수가 많은 것도 오히려 리스크입니다. 여러분 관리하기 힘들어요. 관리하기 힘들어요. 리모델링 비용도 더 많이 들고요. 네. 객실 30개, 34개 하는 비용과 객실 40개, 43개, 44개씩 하는 비용과 이게 같을 수가 있나요? 같은 자재, 같은 원가를 쓰게 되더라도 연면적이 넓기 때문에 객실 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리모델링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객실 40개 이상짜리는 언제 사셔야 되느냐? 두 번째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실 때는 그때는 좀 욕심 내셔도 됩니다. 왜? 처음 경험해 보셨으니까.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때는 객실을 40개 이상 되는 거를 그때는 좀 욕심 내셔도 돼요. 왜? 5억을 투자했을 때 월 매출 3,500만 원이면 좋은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만약에 그러면 10억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비례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7천만 원이면 좋은 물건이라고 보는 거죠. 10억을 투자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3,500을 투자했을 때 제가 1,000만 원 이상만 벌면 좋은 물건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어떻다? 수익률이 좀 하락해서 800에서 최대 1,000만 원이다. 그렇게 본다고 그랬죠. 똑같이 비례법으로 적용하면 얼마입니까? 여기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이고 1,600만 원인가요? 1,600만 원. 이런 비율이겠죠. 네, 그러면 근데 이게 맞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10억을 투자해서 7천만 원을 나오면 좋은 물건이 있고 7천만 원 나오면은 그냥 보통의 물건도 있어요. 어떤 물건은 10억을 투자했을 때 8천만 원이 나와야 좋은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땅값이 비싼 데에는 10억을 투자했을 때 5,500만 원만 나와도 좋은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비교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객실수 때문에 이때에는 10억을 투자했을 때 이때에는 객실수가 지금 제가 뭐 이쪽에 25개라고 말씀드렸죠. 예, 5억을 투자했을 때에는 25개 객실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회전율이 80%가 되니까 10억을 투자했을 때는 말이죠. 이때는 객실수가 35개 이상은 돼야 됩니다. 35개 이상은 10억을 투자했을 때는 그래야 우리가 객단가도 고려했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이 정도의 수익률은 객실이 35개 이상은 돼야.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처음 창업하시고요.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했을 때에는 절대 객실수를 욕심내지 마시라. 절대 아무 필요 없다. 객실수. 25개 가지고도 매출 4,500만 원 충분히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나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충분히 나옵니다, 여러분. 그 상권이 정말 좋은 상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객실수 가지고 매출을 우리가 유추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가장 많이 그려드렸던 그래프죠. 네.
수익률과 리스크는 어떻다? 거의 비례한다. 수익률과 리스크는 거의 비례한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객실수와 월 매출이 비례합니까? 객실수하고 월 매출이 비례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객실수도 뭐든 다 우리가 요건을 따져보는 거는 월 매출 때문에 따져보는 거죠. 월 매출 때문에. 월 매출을 따져봐야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객실수는 월 매출에 비례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례관계가.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께 제가 객실 10개짜리 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5억 투자하시고. 25개 이상만 되면 하자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월 매출, 수익률 누리시는데 하자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볼 수 있겠죠? 예. 객실수가 수익률에 대해서 비례관계냐 이거예요. 입증됐지 않습니까? 비례관계 아니에요. 예.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실수를 많은 걸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더라고요.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특히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하실 때는요, 내실이 중요한 거예요. 내실이. 효율적인 물건이 중요한 겁니다. 효율적인 물건. 그리고 나서 향후에 여러분께서 10억을 투자하시고 15억을 투자하실 때에는 여러분께서 원하는 니즈가 더 충족이 되는 물건을 취득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창업하시면서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하실 때에는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양보하셔도 돼요.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떤 조력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고객님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물건을 한 6개월 보셨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처음 오신 거예요. 유튜브를 좀 보시고. 아는 중개인이 예전에 이제 몇 명 있었대요. 그리고 그분 중에 한 분이 6개월 동안 보다가 물건을 하나 딱 줬는데 그게 딱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해서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투자해서 취득해요. 취득 가능합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물건이더라고요. 그 중개인한테 브리핑을 받을 때 월 매출이 4,700만 원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오토로 운영하고 현재 건물주가 자주 못 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장난을 친대요. 그래서 충분히 월 매출이 앞으로 5,50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오셨을 때. 단 도장을 찍기 전에 오신 거예요. 수렁에서 건진 고객님입니다. 이분이. 제가 수렁에서 건져드렸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객님, 저도 이 물건이 있고요. 저도 매출 자료는 정확히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현금 5억 투자하셔서 월 매출 현재 시점에 4,500이 나오고 향후에 5,500까지 나오는 물건 있으면 제가 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무리 지방이 날지라도, 아무리 지방의 수익률이 높다 할지라도 자기 자본 5억 투자하시면 매가 뻔히 나온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가 뻔한데 그 매매 가격 대비 월 매출이 4,700이 나오고 5,500이 나오는 물건은요, 이런 물건은 5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합니다. 5년에 5년에 한 개 나올까 말까 합니다. 5년에 한 개. 그러면 거의 안 나온다고 보는 게 정답입니다. 고객님, 매출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매출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어요. 매출 확인도 안 하고 4,700만 원 나오고 5,500이 가능하다는 걸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고객님께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호텔 황제를 찾아온 게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정말 고객님께서는 오늘 시간 내서 잘 오셨다. 세상에 이런 물건은 없다.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5년에 하나 정도 나올 것 같으면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 5억 투자해서 3,500이 나오면 좋은 물건이다. 그분이 나한테 이제 반문하시죠, 고객님께서. 4,700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최소한 3,500은 안 나올까요? 네. 3,500은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죠. 그렇죠? 4,700에 구두상으로 4,700 나온다고 하면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3,50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월 매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 2,70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월 매출이 2,700만 원. 2,700만 원. 그런데 이렇게 뻥튀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팔리니까. 그래야 사니까. 6개월 동안 계속 물건만 보고 있으니까요. 던지는 겁니다. 저렇게 매출을 속여가면서. 그래야 계약이 되니까. 네. 그래서 제 고객님께 절대 초과 수익률을 누리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초과 수익률을 누리려고 하니까 사기 당하시는 거다. 사기 한번 당하게 되면 이거 소송해도 아무 필요 없다. 소송해도. 이분에게 제가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판례를 하나 말씀드렸거든요. 판례를. 갑과 을이 A 모텔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했어요. 중간에 병이라는 중개인이 있었습니다. 갑은 매출이 5천만 원 나온다고 을에게 고지했고요. 중개인은 5,500만 원이 나온다고 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갑은 A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융자도 받았겠죠? 융자. B 은행에 이제 융자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을도 이제 융자를 받아야 되겠죠? C은행에 융자를 받아야 되겠죠? C은행. 융자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갑과 을이 첫 번째는 갑과 병이네요. 네, 갑과 병이 짜고, 이게 중요하죠. 둘이 짜고 을을 속였습니다. 을이 병이 먼저 이야기하든 갑이 먼저 이야기하든, 어이 중개인 나 이거 꼭 팔아야 되는데 내가 매출이 5천만 원 나온다고 이야기할 테니까 자네는 5,500 나온다고 을에게 좀 이야기해. 그러면 내가 매매가 되면은 중개코스 내가 5천만 원 줄게. 병이 혹 하죠? 5천만 원 준다는데 혹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매도인 사장님께서 제가 5천만 원 나온다고 이야기할 테니까 5,500 나온다고 이야기할 테니까 꼭 5천만 원 나온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 몇 월 며칠 날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짜고, 을을 속이는 거는 이거 구속입니다. 사기로 구속이에요. 이건 구속. 그리고 악의로 보는 거죠. 악의로 보는 건데 짜고 안 했어요. 병하고 을이 짜고 이렇게 속이질 않고 그냥 갑은 5천만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병은 매도인이 5천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500만 원 더 붙여서 을에게 5,500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출이 2,5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반토막 2,500밖에 안 나와요. 매출이 2,500만 원 나오면요, 손익분기점도 한참 밑에죠. 은행에 이자도 못 냅니다. 여기 C은행에 이자도 못 내요. 못 내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소송 거는 소송. 소송을 했는데 판사가 뭐라고 합니까? 원고, 을씨, 당신은
사회 통념상 이 정도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면 사회 통념상 어느 정도 지위도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인 경험이 있을 건데, 아니 매출도 확인 안 하고 사가지고 이제 와서 매출을 속였다고 하고 이거를 소송하게 되면 당신은 그동안 사회를 어떻게 사는 거냐? 오히려 원고를 뭐라고 합니다. 원고를 뭐라고 해요? 이 사람 손을 절대 들어주질 않아요. 다른 하자도 아니고 말이죠. 월 매출 하자는 말이죠. 이거 법에 호소를 해도 이거 본인이 승소 못합니다. 이거 승소 못해. 짜고 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그래서 이거는 형사로 안 가고 민사로는 민사. 손해배상의 문제예요. 손해배상의 문제. 예, 그래서 뭐 이제 매매 가격에 뭐 1억을 조정해라. 아니면 뭐 1억 5천을 조정해라. 그러면 갑이 에이 내가 1억 반환할게요. 그러면 갑이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반환하겠습니까? 자기가 인정해 주는 건데 반환을 안 합니다, 여러분. 변호인을 변호사를 조금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말이죠.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얘 지칠 떨어질 때까지. 의리 지쳐 떨어질 때까지.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매출이 현저하게, 네,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저하게. 현저하게 이렇게 매출을 짜고 안 했는데 현저하게 매출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어요. 판례를 보면. 근데 대부분은 성립이 안 됩니다. 대부분은. 왜? 변호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예. 짜고 하지 않는 한은 악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을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거 모텔 하나 잘못 사가지고 말이죠.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 보고 이거 소송 마칠 때까지 2년, 3년, 4년, 5년 동안 계속 시달려야 됩니다. 계속. 그러면 A 모텔에 대해서 이게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뭐 화장품입니까? 내놓으면 팔리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최소한 3년 정도는 보유하셔야 향후에 처분하기가 쉬워요. 네. 바로 사자마자 매물을 다시 중개시장에 내놓은 말이죠. 하자가 없어도 이 매수인 없습니다. 저도 중개 안 해요. 그런 물건은. 사자마자 바로 다음에 시장에 나온 물건은 뭐가 하자가 있든 하자가 있는 것처럼 부득이한 상황도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도사리는 물건이다 판단돼가지고 그런 물건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모텔을 취득하실 때 말이죠. 이렇게 아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월 매출 너무 터무니없는 매출은 오히려 의심하셔야 된다는 거. 초과 수익률을 누리려다가 사기를 당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하실 때 수도권은 어림도 없고요. 지방 기준 월 매출 3,500만 원이면 좋은 물건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객실수 절대 욕심내지 마시라.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릴게요. 대지 면적 넓은 거 절대 욕심내지 마시라. 하나만 보시면 돼요. 하나만. 뭐를 봐야 되냐? 월 매출 3,500. 그리고 건물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배관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일러는 잘 작동이 되는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이 시원해야 되거든요. 예, 이런 거 물리적 하자가 없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뭐 경제적, 법률적이라든지 이런 하자는 제가 다 이제 공부 확인하고 치유해드리니까는요. 그 다음에 경제적 하자. 경제적 하자 뭡니까? 이거죠? 월 매출이죠. 3,500만 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매출 자료 정확하게 보시고 분석하셔서 취득하시면 좋은 물건이다.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말이죠. A 물건과 B 물건, 이 물건을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면서 A 물건의 장단점, B 물건의 장단점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어느 모텔이 장점이고 어느 모텔이 단점이고 이렇게 두 물건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께서도 조금 이해하시기가 조금 편하죠. 네, 쉽죠. 네. 천안 물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수익률을 계산했더니 36.6%가 나옵니다. 36.6%. 월 매출 5,500만 원 중에서 말이죠. 36.6%의 수익률이 나오고요. 제천 물건은 수익률이 5억 리모델링 했을 때 월 매출 5천만 원 이렇게 예상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익률이 41% 이렇게 41%. 수익률이 너무 높은 것도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수익률이 높은 것도 리스크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익률이 높게 나오느냐?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니까 수익률이 높은 구조지. 매출이 막 엄청 높아가지고 수익률이 높은 구조는 아니에요. 예. 그려볼까요? 기대 수익률이 두 물건은 자기 자본 분의 월 순수익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0%죠? 네. 여기에서 수익률이 높게 이렇게 형성된 거는 월 순수익도 물론 많이 누려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대표적인 거는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자하시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월 순수익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물건 중에 그러면 여러분께서 나한테 부합하는 물건은 어떤 물건이냐, 내 니즈에 맞는 물건은 어떤 물건이냐, 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예상한 어떤 그런 물건이 있죠. 그런 물건에 맞는 물건은 어떤 물건이냐.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는 월 매출 3,500만 원은 두 물건 다 넘게 나옵니다. 자기 자본 5억 투자해서 말이죠. 여기에는 요건에 부합을 합니다. 부합을 하고요. 또 지역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충북 제천이냐, 충남 천안이냐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밀집 상권의 모텔을 내가 감안하고 취득하느냐, 분산된 물건을 내가 원하는 상권으로 취득하느냐, 이것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리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지금 리스크와 수익률은 거의 비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례 관계다. 네. A 물건은 수익률이 36.6%고요. 네. B 물건은 41%죠. 네, 41%입니다. 그러면 B 물건이 이만큼 리스크가 더 큰 거죠. 이만큼 리스크가 더 큰 거예요. 네. 이론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그런데 지금 같이 두 물건을 제가 비교 분석해 드렸죠. 주목하셔야 될 게 여기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이자가 부담해야 될 이자가 A 물건은 1,061만 원이고요. B 물건은 540만 원입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매가가 높기 때문에 융자가 높은 거고, 매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융자를 적게 받아서 이자율이 적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자율을 부담해야 될 이자 금액을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네. 이론상 수익률은 한 5%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두 물건 중에 어떤 물건이 더 리스크가 커 보이십니까? 이제는 좀 다르게 보이시죠? 또 그렇죠? 네. 이제는 또 다른 시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리모델링 비용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A 물건도 5억,
B 물건도 5억입니다. 그런데 A 물건은 최소한 5억이에요. 여기에서 최소한 5억. B 물건은 적정한 금액이 5억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말이죠. A 물건은 밀집된 상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밀집된 상권은 경쟁업소가 또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밀집 상권은 말이죠. 네. 그런데 B 상권 같은 경우는 분산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의 부담은 밀집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단점도 있고 이러한 장점도 있는 거예요. A 모텔은 제가 봤을 때 말이죠. 리모델링 비용이 한 7억 정도는 소유가 돼야 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7억 정도는 최소한. 네. 그래서 5억을 투자했을 때 제가 매출을 5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매출이. 처음에는 6,500 나왔다고도 나중에 좀 하락할 수가 있어요. 왜? 시설 비용, 투자 비용이 절대 우위는 아니더라도 비교 우위는 차지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좀 짧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A 물건은 B 물건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3배 이상 높죠? 네. 3배 이상 높습니다. 향후에 여러분께서 관리만 제대로 잘 하신다면 시세 차익을 보실 때 제천 물건은 시세 차익을 만약에 3억을 보신다 그러면 천안 물건은 시세 차익을 거의 6억 정도는 보실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천안 물건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자본 이득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물건을 비교하실 때 말이죠. 물건을 비교하실 때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모텔을 운영하는데 5억을 투자하는데 한 달에 이자만 540만 원만 주는 것도 내가 부담스러운데 과연 1000만 원씩 1061만 원씩 이자를 줘가면서 내가 하기에는 너무너무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B 물건을 취득을 하시면서 이자 부담을 반으로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호텔 황제에게 잘 배우셔서 운영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시면서 관리만 잘 하시고 나중에 처분하실 때에는 시세 차익을 많이 보실 수 없는 물건이니까 A 물건에 비해서 시세 차익을 조금 적게 보고 처분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A 물건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죠. 공격적인 투자자입니다. 나는 충분히 이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열정과 내 시간을 우리 직원들에게 열심히 투자하고 직원들이 소속감도 느끼고 다른 모텔보다 내가 월급을 10만 원씩 더 줄 망정 나는 우리 모텔을 리모델링 하고 나서 활성화를 시킬 자신이 있다. 그러면 A 모텔을 선택하셔서 말이죠. 시설 자체가 완벽한 시설 투자금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매출에서 파생되는 순수익을 좀 일정 부분 빠른 시점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조금씩 더 투자하는 겁니다.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투자하시고 잘 관리하시면서 보유하셨다가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 한 6억 정도 이 정도 시세 차익을 보시면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대가는 그때 가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호텔 황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1년 첫 강의 여러분께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하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에 대해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10억도 마찬가지고요. 20억도 마찬가지고 30억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금액만 다르고 이 수치만 다른 것 뿐이죠. 예, 거기에서 자기 자본 대비 파생되는 월 매출, 순수익, 대지 면적, 객실수, 기타 등등 파생되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직접 갖다 두 물건을 놓고 비교 분석해 보시니까 여러분께서 물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께 브리핑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가슴에 와닿는 게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여러분 본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투자 대비 어떠한 진행 방향과 리스크 또는 수익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말이죠. 언제든지 호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애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